이게 중년이 되면 일단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40을 기준으로 해서. 안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약하면 이 관절을 더 잡아주질 못해요. 무릎 같은 경우도 흔들리게 되죠. 마찰이 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죠. 또 닳다가 또 해지면 또 찢어지기도 하고. 중년이 되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을 얼마만큼 튼튼하게 하느냐. 네, 저는 그 솔병원에 근무하는 나영무입니다. 재활의학을 전공했고 스포츠학을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이 재활이라는 것은 영어로도 리해빌리테이션, 다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재활은 살면서 뭐 아프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좀 기능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운동이랑 이런 사회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치료를 통해서 정상에 최대한 가깝게 하려는 게 이제 재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이제 휴대폰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 컴퓨터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자세가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앉아서 이제 구부정하게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뭐 목이라든지 어깨, 허리 통증이 오게 되겠고, 많이 앉다 보니까 이제 근육도 많이 짧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운동량도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이 통증이 오게 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특히 이런 노화에 따른 이런 질환들이 꽤 현대인들의 이런 어떤 통증이라든지 질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세가 나빠지는 거죠. 뭐 거북목은 뭐 기본으로 돼 있고 뭐 삐딱하게 앉으면서 허리 근육들이 많이 묻혀 있고 이렇게 막 굳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지고 그런 형태를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굳은 형태의 이런 질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들 때 그냥 허리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숙여서 들다가 삐끗하는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잘 때도 뭐 옆으로 잔다든지 허리를 뭐 과도하게 뭐 비튼다든지 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서 좀 무리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나쁜 동작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가 삐뚤으면 고장 나듯이 우리 몸도 삐뚤이 되면은 계속 뭐 인대도 틀어지고 관절도 틀어지고 뭐 근육도 짧아지고 늘어나고 어디 찢어지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일자머리라든지 거북목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똑바로 있을 때는 이 머리 무게가 5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거북목이 되게 되면 머리 무게가 한 20kg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머리 무게를 이기려고 이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들이 자꾸 뭉치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 근육들이 이렇게 되면서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면서 이런 근육통이 또 하나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머리 무게가 20kg라고 했죠. 역시 그게 디스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목이 아프고 뭐 팔 저림이 온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두통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어깨가 이렇게 보통 말린다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깨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어긋나면서 충돌이 일어나서 어깨 회전근에 염증이 생기고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통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허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펴져야지 되는데 이제 구부정하게 되면서 이 척추 뒤에 뼈 사이 이어주는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허리도 이렇게 전만이 돼야지 정상인데 구부정하게 되면서 이 디스크 압력이 높아져서 이제 허리 디스크도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앉아있을 때 이 고관절 앞쪽에 근육도 많이 짧아지게 되고 무릎도 많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게 무릎에도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런 근육통이 일단 제일 먼저 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런 두통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생기게 되고 뭐 더 나이가 더 진행되면 이제 협착증이 많이 되겠고 어깨는 회전근개 건염 혹은 심지어는 이제 파열까지 오게 되고 오십견까지 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단 이게 앉아 있을 때도요, 이 배꼽을 살짝 집어넣고 허리를 살짝 핍니다. 그래서 허리가 전만이 되게 유지를 하고 이렇게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입니다. 이렇게 전만이 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벌립니다. 벌린 상태로 해서 턱을 뒤로 당기면 마치 로봇 같이 되죠. 근데 보면은 이게 다 뻣뻣하다고 이렇게 너 이렇게 거만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스마트폰 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게 보는데 이러면 다 거북목이 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펴고 고개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죠. 서 있을 때도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를 집어넣었을 때 같이 항문을 오므리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되면 허리 근육도 많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통증도 없고 질병도 안 생기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예,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선 자세를 똑바로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아까도 바른 자세를 먼저 갖추고 배를 집어넣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벌리고 턱 들인 상태에서 턱을 뒤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10번씩 해서 하다가 또 근무하다가 또 잠깐씩 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커버가 좋아지면서 이런 목의 통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또 승모근 통증이 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턱을 뒤로 당긴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해줍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스트레칭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굳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근육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천천히 각도를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 승모근의 통증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이렇게 올려서 어깨를 올려서 뒤로 반원을 그리고 또 올려서 앞으로 반원을 그리고 이거를 수시로 계속 해주시게 되면 이쪽하고 이 날개뼈 쪽 어깨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져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팔을 이렇게 올려서 팔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일명 천사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을 해주게 되면 이 목 뒤, 이 승모근, 이 등 쪽에 근육들이 이제 많이 풀어주고 통증을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쉽진 않지만 주로 이제 앉아서도 허리를 폈다가 구부렸다가 이런 동작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고 옆으로도 가볍게 이렇게 좌우로 천천히 목 움직이듯이 허리도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팔을 모아서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비트는 거예요. 세게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약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이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살짝 누르고 허리를 살짝 숙입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약간 아플까 말까 정도로 한 10에서 15초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이어서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이쪽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 근육들이 많이 스트레칭이 되고 이 허리 근육들이 많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딱 집어넣고 항문 오므리 운동하면 이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돼서 허리를 보호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통증이 줄어들게 되죠. 무릎이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최근에도 이제 운동들을 점점 많이 하면서 무릎을 많이 쓰게 되고 특히 앉았다 일하는 동작에서 무릎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걷기, 그다음에 달리기 이런 스포츠 할 때도 무릎을 많이 쓰게 되면서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 그다음에 회전 동작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런 무릎 손상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은 뭐 70 이상 되면 거의 퇴행성 관절이 오기 때문에 이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하는 경우고 이제 스포츠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하다가 그다음에 골프를 치다가 등산을 하다가 무릎이 이렇게 좀 삐끗해지면 이제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릎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일할 때 이제 무릎 쪼그리 앉든지 뭐 카페트를 이렇게 말다가 무릎이 삐끗하게 되면 그때 연골이 많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그때 이제 무릎의 관절에 굉장히 많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관절염을 쉽게 유발할 수 있고 무릎이 많이 찢어질 수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유행인 경우가 있죠.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 해서 하다가 이제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면서 이 손가락도 많이 쓰고 이제 팔도 많이 쓰게 되죠. 또 집안일 하면서 뭐 빨래를 털기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특히 손으로 많이 하는 직업을 또 특별히 가진 사람들은 이 팔꿈치 통증하고 손목 통증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바깥쪽이 아프면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안쪽이 아프면 이제 골프 엘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전완, 팔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어렵지 않죠.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이쪽 근육이 풀어지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쪽 근육이 풀어주고, 만약에 눌러서 좀 아프면 묻은 거거든요. 눌러서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팔로 이렇게 문질러 주기만 해도 근육이 많이 풀어줍니다. 특히 컴퓨터를 많이 하다가 중간에 잠깐씩 스트레칭 한 번씩만 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손가락도 보면 이제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도 있고 손가락 심줄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경우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걸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게 중년이 되면 일단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40을 기준으로 해서 근감소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양도 줄고 약해지게 되고, 우리가 보통 노화가 26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40세부터 본격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이 근육의 기능이 우리가 이제 관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관절도 약해지고 뭐 연골도 닳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 근육이 약하면 이 관절을 더 잡아주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무릎 같은 경우도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 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럼 염증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더 닳다가 또 해지면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근육을 얼마만큼 튼튼하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됩니다. 자료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보통 노인이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많이 입원하시게 되세요. 그 병원에서 약 2년 정도를 머무르는데 이게 한 연간 한 3천만 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1kg이 이제 감소가 되면 한 400에서 600만 원의 경제 손실이 초래가 되는데, 간병인 부담과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근육 1kg의 가치가 한 1,400에서 1,600 정도 된다는 이제 보고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관리를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려면 이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굉장히 암시를 해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력을 많이 키워야 되고, 근육은 감소하더라도 근력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육은 노화가 되지만 근력은 노화가 되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만들면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70대가 돼도 뭐 마라톤에도 나가고 뭐 역기도 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근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하체 근력, 제일 중요한 거를 꼽으면 엉덩이 근력이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 튼튼하게 되면 우리가 허리를 펴주고 잘 걷게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이 세 가지 근육만 튼튼하게 해도 이런 많이 성인병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들이 이제 큰 사람들 보면 성인병,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하체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는 몸이 좀 뻣뻣하기 때문에 좀 유연성 운동, 체조라든지 스트레칭 같은 거에 좀 더 바람직하고, 저녁 때는 좀 더 근력하고 좀 몸이 피곤하니까 몸을 이제 풀어주는 이제 근지구력 운동만이 필요한데, 딱 정해지는 게 없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간은 밥 먹고 한 2-3시간 정도. 1시간이면 위에서 흡수가 되고 2시간이면 장에서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최적한 운동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긴 되지만 한 가지 패턴화된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쪽 근육만 강해지고, 그래서 근육의 균형이 깨지게 되죠. 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동작을 못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은 약해지고 이쪽은 강해지기 때문에 몸이 틀어지기도 하고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도 틀어지면서 뭐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손바닥도 계속 비비다 보면 손이 쓰라립잖아요.
마찬가지죠. 일도 계속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일은 좀 구분돼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이제 통증이 왔을 때 어떨 때는 참기도 하고 못 참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보통 1, 2 정도는 우리가 참고 이제 대부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3, 4가 넘어가서 이게 한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는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고,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무릎 어디 관절이 붓거나 빨개지거나 하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통증이 없어도 갑자기 어느 근육이 좀 말라버리거나 근육이 힘이 빠지거나 예를 들어서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그 다음에 발목이 안 올라온다든지 반대쪽에 비해서 그런 경우, 그렇게 걸 이제 마비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증세가 왔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보다도 이건 좀 약간 간접적인 영향인데, 우리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실조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힘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특히 단백질이 모자라게 되면 근육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육은 근력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지 근육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력이 떨어지면,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이제 관절을 잡아주지 못하면 또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올 수 있겠고요. 이런 영양적인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특히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에서는 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분말, 이런 단백질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육류,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에 100g 이상 드시는 게 좋고, 동물성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식물성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부, 콩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두부, 콩, 계란, 야채, 그 다음에 또 이 생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같이 하게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